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한 생각은 그 혼인생활 하면서 수시로 가지시게 되죠. 하지만 정말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 정말 결심을 하셨다면 이혼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셔서는 안 되고 이혼한 다음에 나는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의 생활과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는 누가 키울 거고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산 분할이나 뭐 양육비, 친권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 책 내용을 보시면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또 이혼을 안 하기도 하고 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어서 아마 책 내용을 보시면 이혼을 결심하시는데도 아니면 이혼을 안 하는 걸로 선택하시는데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변호사고요. 인스타에 조 변호사의 이혼 사건 다이어리라고 하는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웹툰 등을 모아서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 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아무래도 아이들과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친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그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거의 장장 5년의 그 법정 다툼 끝에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사건이 끝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 아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끝까지 용기 있게 끌고 가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이들 뭐 친권, 양육권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과 관련한 사건이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은 당사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아이에게 주는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혹시 충격받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부부가 안 좋은 모습으로 서로 다투면서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행복한 모습으로 이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 정서상으로는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받을 상처 자체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신다면 그거는 결국 본인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는 연령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혼을 함으로써 같이 살게 되지 못하는 부모하고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계속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면 아이도 이혼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인다면 꼭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할 때 뭐 남자가 이제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고 전업주부인 경우에 재산 분할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그런 경우에도 혼인 기간 뭐 2, 3년 정도 지나가면 그 남편이 해온 집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업주부도 보통 한 10년이 지나가면 거의 50%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전업주부는 재산 분할을 못 받는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상식입니다.